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최유리입니다. 노년기 암 생존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는 암 유병자, 즉 암을 진단받았거나 치료를 마친 암 환자들을 뜻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이 비율이 약 15% 정도로 올라가는데요. 암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치료 성적은 계속 좋아지면서 앞으로 노년기 암 생존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서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암 생존자는 젊은 환자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동반 질환이나 기능 상태 그리고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 후 발생한 피로감이 오래가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암 치료하면은 확실히 젊었을 때 떨어지는 폭과 노인일 때 떨어지는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 하세요. 실제로 암을 이겨낸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제 치료가 끝났는데도 나는 계속 피곤하다, 늘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몸 안의 염증 반응 그리고 근육이 감소하고 수면장애, 빈혈 등으로 인해서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피로감이 너무 심하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라는 것 이외에도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우울감 같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암 치료를 받으시면 면역 세포 수가 줄고 또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십니다. 여기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도 같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요.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면역력이 서서히 약해지죠. 암 치료를 받은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 변화를 더 크게 느끼십니다. 푹 자고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챙겨서 맞는 것도 면역력을 지키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 통증이나 손발 저림이 계속되는데 괜찮은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치료 후에 불편함을 느끼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항암제나 또 호르몬 치료제가 관절, 근육,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치료가 끝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치료제의 영향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경기능 저하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이것이 치료 후유증인지 아니면 노인성 변화인 것인지 구분해서 필요하다면 재활치료나 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 재발이나 2차 암 예방을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암의 재발과 2차 암은 조금 다른데요. 암의 재발은 이전에 치료받았던 암이 같은 부위에 다시 생기는 걸 말하는데 2차 암은 완전히 새로운 암이 또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노년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2차 암 발생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미 기존의 암이 재발했는지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2차 암 검진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기존의 암 추적 검사와는 별개로 국가암 검진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꼭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85세 이후이거나 또 신체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검사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이와 신체 기능에 맞는 검진 항목을 담당의와 꼭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암을 관리하면서 다른 만성 질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암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다른 질환 관리는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은 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암 치료 후에는 호르몬이 변하고 또 체중이 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압이나 혈당, 체중을 자주 측정하시고 그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추적 검사를 꼭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은 잊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정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또 근거가 약해서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간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영향에 더욱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꼭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약 복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복용 중에 간 기능, 신장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방치료나 민간요법을 병행해도 될까요? 일부 한약이나 민간요법은 우리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사용 중인 항암제나 다른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미리 알리고 병행해도 괜찮은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암 치료에서는 병원에서 권하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이를 미루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년기 암 생존자에게 특히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네, 암 치료를 마친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잦은 검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일상 기능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일상 기능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20분 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꾸준한 운동은 낙상, 즉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또 우울감과 피로를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식사를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르신들 이가 안 좋으니까 단백질 같은 거 안 드시고 그냥 누룽지 밥 말아서 김치랑 먹고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영양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골고루 드시고 또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두뇌와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몸,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함께 돌보는 것이 노년기의 암 생존자가 건강하게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 암 생존자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암 치료가 끝난 뒤에도 두려움이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시기보다 암이라는 경험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고 현재의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극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오늘의 나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